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수용선발 집값 풍선 효과가 파상적으로 번지는가 싶더니 예상치 않게 000 변수가 터져 나오면서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지나친 폭락 후유증으로 반등에 성공한 상황이지만 세계 주요 증시가 3% 내외로 폭락하는 등 불안한 국면은 여전합니다. 어제 폭등했던 달러와 금이 크게 빠지고 유가 코덱스 은선물도 하락 중입니다. 공공발 핵폭탄이 터진 상황에서 부동산과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는데 그동안 폭등하였거나 풍선 효과로 지나치게 오른 수도권 집값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이며 저평가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이 이어질 것입니다. 집값 이것 때문에 폭락, 부동산 풍선 빠르게 원상 회복 중,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풍선 효과가 아직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후유증을 조심해야 돼요. 이 구름으로 지금 주둥실 집이 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집이 거품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거품 비상등 켠 아파트는 어디냐? 자, 거품 비상등,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큰 아파트,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얘가 비싸다 싸다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큰 아파트, 즉 무슨 말이냐, 별로 가격도 안 갔던 것들이 갑자기 뛰었다 이 말이에요. 바람 불면서 특히 풍선효과 지역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서 몇 건이나 거래됐는지, 지금 당장 매물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지 마세요. 꼭 아마추어 초보자들은 매물이 있냐 없냐 이것 따지더라고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설령 매수를 안 해버려도, 매물이 없더라도 얼마 전에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 매물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최근에 얼마나 뛰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몇 건 거래로 호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도 속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5억 하는데 갑자기 한 건이 8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매물은 9억 10억이 나와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막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5억짜리를 9억에 잡아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무지합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가격이 월등한 아파트, 아무리 봐도 얘가 새 것이고 세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얘에 비해서 너무 비싸. 이 돈이면 항상 비교하세요. 서울을 잡겠다. 이 돈이면 서울을 잡고 말겠다. 그런 곳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옛날에 버블 세븐 터지듯이요, 10년 전 시세도 회복 못하고 아주 폭삭 망한 수가 있어요. 특정 평형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유달리 그 평형이 거래가 확 올라오면서 비싼 거야, 매물. 얘가 올라가면요, 더 큰 평수는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가고 나머지 밑에 작은 평수들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특정 평형 가격이 갑자기 튀겨 올라가는 그 평형의 아파트는 잡으면 안 돼요. 2013년보다 서울 80%, 경기 50% 높은 곳. 꼭 정리를 하자면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다 더블 뛰었는데 80% 이상 뛴 곳들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요. 경기도도 50% 이상 많이 치고 올라간 곳들, 특히 1, 2기 신도시가 많아요. 그런 데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풍선효과 상승폭이 20% 이상인 아파트, 이제 최근 몇 달 동안에 20%까지는 그나마 봐줄 만한데 30% 뛰었거나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세요. 많이 뛸수록 안 좋습니다. 서울 10억 이상, 경기 7억 이상 고가 아파트. 서울은 중위권 가격 9억을 넘는 아파트는 안 잡는 게 상책이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6, 7억 넘는 거, 특히 7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요, 그냥 보지 마세요. 전철로 도보 10분 바뀐 거,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남에 또는 서울에서 원거리, 우선이 강남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인 거예요.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곳, 그리고 거래가 없는 지역은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많지 않은 거,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아예 잡지도 마세요. 아무리 싸더라도요. 비아파트는 보지도 말아라. 다만 단독이나 다가구는 대지 지분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잡아도 됩니다. 대세 하락, 폭락 지역. 대세 하락 시에 그렇다면 어디가 떨어지느냐? 먼저 강남 3구, 한강변, 도심권 아파트, 당연히 비싼 곳들, 빅3,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여기에 고가 아파트가 밀집됐죠. 두 번째, 서울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이런 것들은 보지 마세요. 지금 잡을 때 아니에요. 너무 거품이 올라왔어요. 특히 서울은 그래요. 그 다음에 서울의 고가 아파트, 일단 평균 가격을 넘으면 10억 이상은 다 고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아파트들은요 안 잡는 게 상책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부터 뭐 총선 전후로 금매로 한 3, 4억 떨어졌다, 그런 것들은 한번 본인이 돈이 있다면 매수해도 괜찮겠죠. 장기적 전망으로. 서울 전체,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는 좋지 않습니다. 외곽권은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비싸요. 과천, 광명, 특히 유성도시를 콕 집으라고 하면 이 두 도시는 안 잡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분당, 평촌. 자, 1기 신도시에서도 분당, 평촌은 아주 거품이 심합니다. 2기 신도시는 100% 심해요. 다 심해요. 지금은 검단, 김포까지도 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거 잡으면 여러분들 문제 생깁니다. 택지지구, 신도시 및 택지지구,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주로 여기를 막 선호해요. 가면 막 깨끗하고 멋있고 정비가 잘 돼 있고 왠지 싸 보이고 하니까 들어가는데 그게 쥐약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보지도 마시라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고가 아파트 7억 이상 모두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매수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매수하면 위험한 곳들 제가 6가지 이렇게 제시했고, 그런데 폭락 시에 매수하면 최고가 바로 또 이거예요. 왜? 지금 여기 적어놓은 6가지가 가장 많이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하락장의 부동산 대폭락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포중 7단지 34평 2007년에 14억이었던 게 2013년에 7억까지 거의 더블 떨어졌네요. 자, 불과 정말 어떻게 집값이 배로 떨어질까? 여러분들 집값이 더블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죠? 이렇게 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분당 서현 한양 55평 2006년에 14억이었던 게 2013년 7억이네요. 그러니까 개포주공 34평이나 서현의 한양이나 가격은 똑같은데 떨어진 것도 비슷했네요. 50% 그대로 떨어졌어요. 과천 중앙 10단지 40평대 2017년에 16억이었던 게 거의 50% 가까운 2013년에 9억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아시죠? 그래서 과천은 아주 위험해요. 자, 이번에는 유성도시의 수원, 우만. 자, 두산 하늘채 있는데 이게 33평 2007년에 5억이었던 게 2013년 3억까지 떨어집니다. 즉 제가 예전에 얼마까지 떨어진다 얘기를 했었는데 5억짜리는 반토막까지는 아니래도 3억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도 매수도 안 돼요. 하락장에는. 한 건 거래로 8억이 12억으로 둔갑을 했다. 보세요. 자, 이거 지금 국토교통부입니다. 지금 5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6억 갔다가 뭐 8억 언저리 좀 가든지 다시 또 7억대로 떨어졌던 게, 잘 보세요. 이 7억대로 떨어졌던 게 갑자기 한 건이 12억으로 거래됐어요. 자, 모 아파트인데 그러자 매물들이 13, 14억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거래가 되네. 이거 완전히 봉 되는 거고 호구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검색하는데 한 50살만 넘어도 이거 보지도 않고 아, 이렇게 원래 비쌌던 곳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하고요. 매물이 다 그렇게 비싸니까 덥석 매수해요. 쫄딱 망하는 거죠. 이건 정말 망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래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상당수가 이렇다고요. 다만 지금 000 사태로 빠르게 이렇게 꺼지는 중이에요. 자, 이번에 분양권 실거래가 보면 7억 5,560원이 최근 거래 어떤 평균 가격이라면 갑자기 11억 1천만 원으로 3.6억이나 뛰어버려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팍 올라간 겁니다. 자, 이런 사례도 있고요. 자, 최고가 거래는 5억이 되는데 7억의 매물이 다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뭐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경기도의 지역들이 다 그래요. 뭐 여러분들 수용성만이 아니라 오동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김부검 다 그래요. 다 지금 실거래가는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뻥튀기 해가지고 매물은 다 높게 나와 있어요. 자, 절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외진 투기꾼들이 집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아예 사법 처리까지 염두하면서 온 힘을 여기에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여기 2019년 1월달, 2020년 1월달 이 뒷부분 하반기만 봅시다. 2019년 8, 9, 10, 11, 12 지금 이 파란 게 관할 시군구내고요. 이 빨간 게 관할 시군구 외예요. 즉 빨간 거는 투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외부에서 집을 잡았다고 해서 벽번서 뭐 투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7, 80% 이상은 투기 맞잖아요. 자, 이 투기 비율 한번 볼까요? 50, 40, 40, 50 가다가 이번에 62%까지 2020년 1월 기준으로. 그러니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거죠. 이건 수원시의 검색 결과인데 수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폭등한 곳들은 이렇게 투기꾼들이 띄우는 거예요. 가파르게 오르는 대전 집값. 왜 정부가 대전은 이렇게 선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대전은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너무 지금 폭등했어요. 여기 보시면 1년 동안에 10% 뛰고 뭐 15% 뛰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이거 감정원 자료인데 이건 계산 방법이 다른 거예요. 15% 뛰었다고 해서 15% 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곱하기 2 이상 하시면 돼요. 적어도 30에서 40% 이상 뛴 거예요. 대전이 지금. 자, 여기 보시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과천시 24.12% 뛰었고 성남 분당구 19.40% 뛰었고 광명시 17.87% 뛰었고 서울 평균이 12.40.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 서울이 12% 뛰었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통계 자료가 실질 지표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자, 제가 보기에는 서울 60% 이상 뛰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때 뛴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과천, 분당, 광명은 도대체 얼마나 뛰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대체. 서울보다도 더 높으니. 자, 실질적으로 2017년 이후에 거의 뭐 이런 데는 60% 분당 같은 경우도 뛴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2017년부터 뛰었거든요. 거의 더블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분당도.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 기흥구는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2017년에 그렇게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고 단순하게 한번 올라가다가 전반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래서 뛴 거고. 자, 수지구 보세요. 노란 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었는데 이때 2018년 한번 뛰고 그러다가 팍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로 뛴 것도 있고 풍선효과로 뛴 것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수지 기흥구는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구리 한번 볼까요? 자, 노란색이에요. 구리 1등으로 올라섰네요. 1.03. 인천 보세요. 자, 인천은 말이 인천이지 거의 300만에 육박하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자, 0.07, 0.11, 0.30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인천. 지금 인천 실질적으로 문의도 많이 오고요. 인천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수원, 영동, 장안 이번에 조정지역. 그 다음에 안양, 마랑구, 의왕 0.46, 0.38.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기 주요 지역 아파트 외지인 매입. 자, 외지인 투기꾼들이 화성 특히 2020년 1월달 보세요. 자, 정말로 많이 늘어났죠. 오산, 모산 조그마한 도시에 100명, 시흥 205, 평택 137, 구리 127, 김포 284.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나마 거품이 제일 약한 곳이 평택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거품이 심합니다. 이런 곳은 위치도 좋은 곳 아니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풍선효과도 풍선효과 나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가깝거나 특히 강남에서 가까워야 하는데 여기 얘들은 가까운 곳들이 아니잖아요. 자, 조정 대상 지역과 전국 아파트값 월간 변동률 비교. 근데 재밌는 게 조정 지역으로 묶으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조정 지역이 더 비싸요. 2020년 1월달 들어서 11.6대 때문에 좀 꺾이긴 했지만 여기 전국 평균 보세요. 같이 꺾이고 있는데 훨씬 더 비싸잖아요. 이게 조정 지역은 아무 영향을 못 준다. 결론적으로 그런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내놔라. 자, 소비자 심리지수 000 사태 때문에 이거 어마무시하게 추락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는 해결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구 경북 이후에 만약에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가 어디에서 발발했고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못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제 하루 만에 4포인트 가까이 폭락하고, 여러분들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이 거의 4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는 거 보세요. 그 우리나라 때문에 폭락한 거 맞아요. 이탈리아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는 적지만 거기는 더 심해요. 아예 도시를 봉쇄할 정도로 어디에서 시작됐고 유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무튼 소비 심리 지수가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게 0인데 한동안 걔도 이렇게 올라갔더니 확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지금 전달보다 7.3포인트나 하락한 96.9. 100 이하는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100 이상에서 놀다가 100 이하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자, 수비대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유행어를 어디서 만들까? 이렇게 보면 거의 건설사에서 만든 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 수비대가 뭐냐? 수도권에 비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지역이 아닌 거. 대단지. 자, 이곳이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이곳을 띄울까요? 바로 분양가를 올리려고 하는 수작인 거예요. 서울, 인천, 경기 이 중에서 수비대. 자,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건설사들은 투기꾼 중에서도 왕투기꾼입니다. 실거래 6억인데 호가는 10억. 화성, 오산도 부풀어 오른 풍선, 외진 매입 급증. 수원, 안양, 의왕소 원정 투자가 급증. 정부 불법행위 점검 착수. 수원, 안양 누르니까 인천 시흥이 꿈틀거린다. 정부 추가 규제 이후 부동산 동향. 서울 폭부인이 휩쓸고 간 창원. 서울에서 지방까지도 아예 투기꾼들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집값 1억 넘게 뛰었다. 땅 짚고 특히 대기업 사모님들 저거 조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할 가능성도 높아요. 회장 사모님들 복부인이 돼가지고 지방 싹쓸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M1 사람들 일반 그 피라미들 자꾸 무슨 뭔 조사하네 그러지 말고요. 본인들이 껄끄름하는 그 사람들을 하시라고요. 억 단위로 오르는 대전 집값, 집주인들 계약 파기 속출. 그렇죠. 지금 풍선효과로 막 뛰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전국, 광교, 동탄, 투 신도시, 특히 이 맘카페가 문제야 돼요. 이 맘카페 폐쇄시켜버려야 돼요. 엄마들이 좀 일이나 집에서 가정일이나 할 것이지 무슨 집값을 띄웁니까? 정부는 엄포를 놓고 실효성은 글쎄 엄포 놓지 마세요. 엄포 놓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세우세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더 올랐다. 아까 말씀드렸고 실거래가 6억인데 호가는 10억이야. 그럼 이거 거래되니까 매물이 11, 12억이 더블로 나와 있네요. 몇 달 만에. 근데 나중에 이거 꺼지기 시작하면 후유증이 엄청나겠죠. 코로나 쇼크 2월 소비심리 7.3포인트나 떨어져서 메르스 이후 최대. 기준금리 인하는 집값만 상승시킬 것이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솔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주열 씨도 집값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자, 여기 스모 일본인이 보이네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집값 때문에 고민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잡지 마시고요. 철저히 저평가 위주로만 선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요소들이 널뛰기 시작하면서 불안정한 시국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데 000이 잔잔해진다면 지금 정부 규제로는 부동산 상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총선 이후에 정책 결과에 따라 집값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스크 챙기시고요. 물 자주 마시면서 면역력을 길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